서울 빌딩숲 사이 옛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동네 회원동. 회원이라고 하면 보통 명동 옆 동네 남대문 시장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남산자락으로 올라오면 시장만큼이나 흥미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마을이었던 이곳에는 지금도 일본식 가옥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공간을 개조한 이색적인 가게들도 골목 사이에 띄엄띄엄 자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산자락 회원동 골목을 지나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양도성 백범광장까지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남산자락에 자리한 회원동에서 마을의 수호신이었던 오래된 은행나무 주변부터 천천히 둘러봅니다. 평일 점심 지하철역과 연결된 SK 리더스뷰 지하 1층으로 들어갑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입소문난 한식집이 있습니다. 경주 장문인 미역국에서는 덮밥이나 비빔밥을 주문하면 한우 미역국을 함께 내어줍니다. 얇게 부친 김치전과 정갈한 반찬들이 먼저 나옵니다. 오리 불고기 덮밥은 매콤한 불맛이 입맛을 계속 당기고 홍게살 비빔밥은 깔끔해서 반찬과 곁들여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후식으로 나오는 수제 요거트까지 입가심으로 딱 좋습니다. 이번 출구 쪽에는 텍스맥스 스타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엑시트2가 인기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볶음 짬뽕과 유린기가 유명한 동네 중식당 유가도 있습니다. 이제는 골목 안쪽의 숨은 카페를 찾아 들어갑니다. 텐스퀘어 오슬로 헤어는 북유럽 원두를 직접 들여와 사용하는 곳입니다. 이름에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가 들어가서인지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남산공원 입구에서 3평 남짓한 테이크아웃 카페를 운영하다가 이 골목의 두 번째 공간을 열었다고 합니다. 아담한 실내에는 빈티지 가구들이 빼곡히 놓여있고 아날로그 감성이 자연스럽게 스며 있습니다. 와인 향을 머금은 스페셜티 커피가 많아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 머물기 좋은 공간입니다. 골목밖 길모퉁이에는 도넛 가게가 자리합니다. 기름에 튀긴 달콤한 도넛이 비건이라니 어떤 맛일지 궁금해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익숙하면서도 색다른 재료를 더한 도넛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달걀이나 우유 대신 식물성 재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달콤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고 여러 개를 먹어도 속이 기름지기보다는 담백합니다. 함께 주문한 펌킨 스파이스 라떼는 5가지 향신료가 들어가 부드러우면서도 독특한 풍미가 느껴집니다. 인근에는 정통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바를 경험할 수 있는 카페 몰리나리도 있습니다. 안스타 채널에서 이탈리아인 알베르토가 추천한 곳이기도 한데요. 1804년부터 이어져 온 이탈리아식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동네는 어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하여 회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조선시대 권세 있는 양반들이 모여 살던 북촌과 달리 남촌에는 가난한 선비들과 하급 관리들이 주로 거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대부들도 함께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12명의 정승이 배출된 것을 기리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우리은행 옆에 서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며 남산기슭에는 일본식 신사 조선신궁이 세워집니다. 이후 남산 주변으로 일본인들이 모여 살게 되었고 회원동 역시 일본인 마을이 됩니다. 남산공원 근처 골목에는 1935년에 지어진 일본식 금대가옥을 개조한 카페가 있습니다. 돌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해서 계단집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1층 창밖으로는 암벽이 바로 보이고 2층에 올라서면 회원동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바닥에는 일본 전통 바닥재인 다다미도 깔려 있고 천장에는 오래된 지붕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정성껏 만들어주는 커피와 음료도 좋았지만 90여 년 전 지어진 공간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이 이곳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계단집처럼 공간을 잇는 계단이 아니라 골목 계단 옆에 자리한 카페도 있습니다. 구댕구대는 커피뿐 아니라 술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난로 위 주전자에서 따뜻한 물을 따라 마실 수 있어 아날로그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사장님이 직접 내려주는 드립 커피는 고소하고 바닐라빈 라떼는 부드러워 기분을 편안하게 합니다. 바로 위에는 아시아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작은 음식점 윤요연이 있습니다. 윤성민의 요리연구실을 줄인 이름으로 요리를 연구하고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메뉴가 바뀐다고 합니다. 새우국수는 쌀국수에 새우의 풍미가 더해져 고급스러운 새우탕 라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수향도 은은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가지 파스타는 매콤하면서도 고소하고 들기름 향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가지가 들기름을 머금어 고소함이 입안에 오래 남습니다. 점심에는 예약 없이 들를 수 있고 저녁에는 예약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북촌에는 떡이 맛있고 남촌에는 술이 맛있다는 옛말이 있을 만큼 조선시대 이곳에는 주점이 늘어선 저작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회원동 역사문화자원을 따라 이어지는 남산 옛길은 결국 한 곳 회원 시민아파트로 모입니다.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마지막 시민아파트로 독특한 구조와 오래된 분위기 덕분에 스위트홈, 친절한 금자씨, 추격자 등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 촬영지로 유명합니다. 1960년대 서울시는 판자촌과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산비탈마다 시민 아파트를 대거 짓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비교적 튼튼하게 지어져 시민 아파트의 시범이라 불리며 시범 아파트라는 별칭도 얻었습니다. 근처 승강기를 이용하면 남산공원으로 바로 이어지지만 애정하는 전시 공간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피크닉은 전시장과 카페, 레스토랑이 함께 있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제약회사 사옥을 개조해 자연과 어우러진 분위기가 인상적입니다. 마침 이곳에서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의 무료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인상 깊게 본 인터뷰가 떠올라 작품도 궁금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전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옥상으로 이어집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남산타워도 보입니다. 문구류와 도서, 전시 관련 굿즈를 판매하는 지하 1층까지 둘러본 뒤 근처 인테리어 소품숍도 함께 들러봅니다. 광복 이후 이 일대에는 봉제 공장과 여관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 건물들을 개조해 작은 브랜드 상점이 자리한 곳이 바로 로컬스티치 회원입니다. 건물과 골목을 거닐며 일광전구 쇼룸과 플랜트하우스 같은 공간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 있는 카페와 건강한 음식을 선보이는 식당도 함께 자리합니다. 로컬스티치 길모퉁이 벽돌 건물에 자리한 스틸북스는 소품숍과 서점이 함께 있는 공간입니다. 1층에는 감각적이고 귀여운 문구류들이 놓여 있고 2층과 3층에는 분야별로 책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중고책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자리에 앉아 잠시 읽고 갈 수도 있습니다. 큐레이션된 책들은 내용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아 자연스럽게 한 권씩 고르게 됩니다. 남산공원으로 향하기 위해 소월로로 나옵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 앞서 들렀던 텐스퀘어의 본점도 작은 갤러리와 나란히 보입니다. 남산공원 계단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새 한양도성 너머로 남산타워가 가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타워와 성곽을 한 화면에 담을 수 있어 이곳에서 사진을 남기는 여행객들도 많습니다. 도심 야경도 아름다워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촬영지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일제가 신사로 세웠던 조선신궁의 흔적은 사라지고
지금은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이 서 있는 백범광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로 더 올라가면 안중근 의사 기념관, 남산 도서관이 나옵니다. 근처 남산 하늘숲길을 따라 걸어 남산타워가 있는 정상까지 오를 수 있고 조금 돌아가지만 버스를 이용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남산공원 근처 호프집으로 향합니다.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엉클조 소시지 전문점입니다. 정통 독일식 수제 소시지로 꾸준히 사랑받아 왔습니다. 대표 메뉴인 더운 모듬 소시지를 주문하면 뜨거운 철판 위 소시지와 메시드 포테이토가 함께 올라옵니다. 소시지마다 서로 다른 풍미가 느껴지고 탱글탱글하면서도 부드럽게 씹힙니다. 독일 생맥주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이곳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이번에는 남산자락 회원동에서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따라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일에 지치고 마음이 복잡한 날 조용한 회원동 골목을 걸으며 마음을 잠시 느리게 해보아도 좋겠습니다. 너도 가봤으면 해. 회원동 남산공원.